저한테 좀 말씀해 주실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토론 들어가기 전에 눈 미치는 게 중요한 거니까. 네, 어떠세요? 네, 약속해 주신 거죠? 네. 뒤에 있는 분들도. 네. 네. 자, 그러면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렸는데, 우리 위원장님한테도 말씀드렸고, 저희 와이프도 저희 공무원입니다. 이 관련된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좀 같이 얘기를 하고, 서로 맞는 경우도 있고, 틀리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서로 의견이 그냥 갈리고 있는 것들인데, 아마 공무원 연금 개혁이라는 것이 왜 중요한가, 이렇게 봤을 때, 이게 현재만의 이슈는 아니고요. 또 공무원들만의 이슈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 아들, 딸에 심각하게 관련된 이슈이기도 하고요. 또 공무원 연금이라는 문제가 국민연금이라든가 다른 거하고도 또 연계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또 어떻게 보면은 그 공무원 연금 그 자체로서만 볼 수 없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런 어떤 중대한 사안이라는 거, 그리고 국가를 위해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또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그런 걸 좀 인식을 같이 하면서 토론을 진행하면 어떨지 좋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구체적인 강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여당이죠. 새누리당에서 또 정부하고 교감이 됐겠지만, 그래서 국민연금을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같이 하는 그런 정책적 방향을 해서 연금학회에서 발표를 했죠. 그게 전 새누리당이 아니었고, 그래서 그런 구상을 내놨는데, 이쪽 먼저 우리 전은재 교수님께서 이런 방향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는지. 일단 저희 입장은 이제 공무원 입장이 아니라는 걸 좀 전제를 해서, 오늘 사실 제가 이 자리에 오게 된 계기는 뭐냐면, 공무원연금을 개혁된다라는 화두는 제기가 됐어요. 그런데 그 기준과 방향이 정확하게도 국민연금이에요. 계속 나오는 얘기가. 공무원연금을 개혁해야 될 이유, 형평성 얘기도 하고 많이 얘기한다면, 그거에 다는 아니겠지만, 그리고 또 결과적으로는 이제 목표 기업은 또 이제 통합 방향을 국민연금과 통합 방향을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국민연금 얘기가 많이 나와서 이제 그 부분도 같이 커버할 필요가 있어서 이제 제가 오게 됐는데, 일단 그러다 보니까 제 입장에서는 국민연금이냐 공무원연금이냐가 떠나가지고 공적연금 전체를 아우르는 어떤 좀 보다 근본적인 입장에서 보자면, 우선 동의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연금은 공무원연금의 개혁의 기준이 되지도 않고, 그리고 공무원연금 자체가 지향해야 될 목적으로 보기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다른 입장으로는. 그리고 또 제가 봤을 때 세금 포집이라는 논리, 적자 논리, 저부담 보혜택 논리, 여기에도 공적연금 일반의 관점에서 보면 상당히 좀 잘못 짚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문제점도 있고, 나중에 다시 토론 중에 나오고 어떻게 듣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지속 가능성 문제도 마찬가지인 것이, 가장 큰 것이 저는 이걸 느꼈는데, 이 연금의 지속 가능성 때문에 이제 공무원연금을 개혁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본연의 가치를 훼손하거나 연금 자체의 기준 자체가 실질적인 의미를 손상하는 그런 식으로 지속 가능한다는 정책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 문제가 있고, 무엇보다도 제가 조금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그 방법과 절차예요. 사실 해외 사례 저도 좀 뒤져봤습니다만, 내용은 각 나라와 여건마다 조금씩 다를 수가 있고, 우리가 벤치마킹에 대해 분위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두 가지 원칙에서만은 확실하게 있습니다. 하나는 연금 자체가 갖고 있는 본연적 가치와 실질적 가치를 훼손하지 않았다. 두 번째는 그렇게 단기간에 빠른 시간 안에 더구나 적자에서라는 그 하나만을 목적으로 해서 이렇게 한 사례가 없다. 세 번째는 굉장히 장기간에 걸쳐서 하나를 바꾸는 데 있어서 거의 연금 자체가 일단 생애주기를 기반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생애주기에 버금가는 만큼 시간을 갖고 충분한 합의와 논의를 통해서 했고, 특히 당사자들 간에 동의와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 부분 있었다. 근데 이런 점을 지금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는 방안은 모두 간과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런 문제점 때문에라도 사실은 동의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김현숙 네. 얘기해 주시죠. 글쎄요. 정부가 사실은 세 차례 정도 개혁을 도전을 했었어요. 개혁을 했고, 그 개혁의 일시적으로는 도움이 됐지만, 장기적으로는 공무원연금 개혁의 장기적인 방향에서는 상당히 이제 미흡했다라는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인식이 좀 있고요. 이번에 이제 일단은 김용화 교수님을 비롯한 그 학회에 계신 분들이 이제 먼저 발표를 하셨고, 새누리당 당특위가 사실 이제 한 5개월 정도 공부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전문가들하고 의견도 들으면서 그 안을 만들다가 이제 어제인가요? 어제 발표가 돼서 저희는 새누리당 당특위는 이제 더 이상 이 연금에 대한 얘기를 저희가 이제 아직 완성되지 않고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를 고민하다가 이양구 대표님하고 해서 당특위는 더 이상 얘기를 하지 않는 것으로 됐습니다. 그럼 정부가 정부의 안을 가지고 와서 정부가 제시를 하고 그것을 가지고 다시 물론 새누리당이 이제 얘기를 하게 되죠. 방송청은 하지만 일단 기본이 되는 벤치마크는 정부가 갖고 온 것도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앞으로 그려질 그림이 되는 그런 안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굉장히 어렵다. 정부가 모든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할 거기 때문에 당특위가 어떤 생각을 했었는지에 대해서는 물어볼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저한테 물어본 절차는 없었지만 그러고 안에는과 또 많은 전문가들하고 얘기하고 또 합학서상의 노조하고도 사전에 논의를 하게 돼 있다고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절차를 거쳐서 어떤 안이 될지 저는 사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고 그렇다면 오늘 저희가 하는 얘기의 내용들은 이제 학회가 발표한 김용화 교수님을 중심으로 발표한 안에 대해서 당특위 의원으로서 저는 어떻게 생각했는지 정도에 국한되는 그러니까 새누리당의 공식 입장도 아니고 그 다음에 정부가 갖고 온 안과도 사실은 사전적으로는 어떤 걸 아직 알 수 없는 거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김용화 교수님이 발제를 해주신 안의 특징은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한 가지만 본 건 아니고 정부의 재정보전금이 아무래도 연금 60년에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고령화 스피드가 너무 빠르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설계가 다소 관대한 국민연금에 비해서 굉장히 관대했던 부분에서 생기는 적자가 아직 국민연금이나 사학연금 이런 건 적자가 없습니다. 적립금을 쌓아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은 기간이 많이 지났고 그 다음에 이제 수혜하시는 분들의 어떤 기여율에 비해서 그게 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정부가 또 원래 매칭해주는 기여금 말고도 보전비에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내년에 3조가 넘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이대로 내버려두면 조금만 더 있으면 1년에 19조 이내 돈 생깁니다. 그래서 그냥 넘어가기 굉장히 어려워서 재정 안정화가 주요한 목표 중에 하나가 되고요. 그 다음에 물론 공무원과 민간의 생애소득 전부를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공무원들이 갖고 계신 공무원께서 말씀하시는 임금의 문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걸 비교해서 전체 생애소득으로 봤을 때 이것이 과한지 적은지에 대해서 비교를 해야 되지만 자체적인 시뮬레이션을 봤을 때는 국민연금으로 장기적으로 해도 큰 문제는 없다. 그러니까 형평성이 오히려 그렇게 했을 때 더 생기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급여까지 다 합쳤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거고 그렇지만 여전히 공무원들 특히 하위직 공무원들의 노조도 보장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야 된다. 그 세 가지 목표 하에서 일단 연금학회 안이 큰 방향은 잘 잡은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최재현 선생님. 네, 지금 국민연금과의 비교를 말씀하시는 거 총론을 다 얘기하십니다. 아닙니다. 지금 저 강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좀 전체적인 방향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우리 김현숙 의원님께서 새누리당에서 5개월 정도 공부를 해서 만들으셨다고 이게 연금이 공무원 연금이 그렇게 단기간 내에 번개불에 콩동듯이 해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아니라고 합니다. 비교한 예로 일본 같은 경우만 해도 한 30년 영국도 6년 정도 걸려서 그 안이 나왔다고 하는데 그 안을 만들어 놓고 우리 공무원 단체나 아까 단체에서 얘기를 하셨는데 만들어 놓은 뒤에 이제 저희를 끼워 넣어서 한다는 것은 요식행위에 불과한 거라고 만드는 기본 단계에서부터 이해 당사자인 그 공무원들을 참여를 시켜서 저희가 주기창에 요구했던 것들 중에 하나가 이건 공무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국민의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 누구라도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그런 합의안을 만들려고 한다라고 하면 각계각층의 인사들을 끼워 넣어서 다
뭐라고 했어. 거기서 사회적 합의안을 만들어내는 것이 맞지. 지금 그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연금학회 안을 이게 새누리당 아닌지 연금학회 안인지 좀 헷갈립니다. 지금 새누리당 아니라고 하시고 연금학회 우리 그 교수님께서는 새누리당 아니라고 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안을 기본 모태로 해서 만들겠다라고 하시는데 그 연금학회 그 지금 인터넷이나 신문 뭐 잠깐만 들여다보더라도 연금학회에 대한 자격 논란이 굉장히 뭐 서로 말이 맞지 않습니까? 재벌 금융사들이 후원하고 있는 그 연금학회가 공적연금을 망가뜨려서 사적연금을 사정화시키려고 한다는 것. 이건 어느 누구라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대목들입니다. 까마귀 날짜 배 떨어졌다라고 비교를 할 만큼. 근데 저는 확신을 해요. 이건 공적연금을 망가뜨려서 사적연금을 활성화시켜야 돼. 이건 금융시장 활성화 대책이 아닌가. 그리고 굳이 연금을 깎고 퇴직금을 주겠다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럼 공무원들한테 준다는 그 퇴직금은 또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거 다시 민간 자본시장으로 들어가지 않을까요? 대한민국의 미래를 재벌 금융사나 민간 자본사한테 맡기는 게 과연 맞는 일인지 심히 개탄스럽습니다. 바로 뭐 그냥 뭐 네. 언론 비슷하게 그냥 먼저 그냥 입장을 이야기하는 줄 알았더니 이 이야기 다 하면 다 끝날 것 같은데 사실은 뭐 국민연금을 기준점으로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는 뭐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뭐 완벽한 제도가 아닐 수도 있고 우리가 보는 관점에 따라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 지금 2천만 명 국민한테 적용되고 있는 자입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통과된 법이고 그것을 그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그 공무원 연금 개혁하는데 국민연금을 기준으로 하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같이 판단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뭐 다른 기준을 할 수 있지 않겠냐. 또 공무원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뭐 국민연금을 하는 것이 뭐 무조건 안 된다 이런 식의 이야기라는 것은 이거는 세금을 낭비하고 있는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그 두 번째로 이제 뭐 세금 퍼주기 뭐 이건 나중에 좀 이야기하기로 하고 네. 예.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연금 학회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이제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예를 들면 기초연금만 하더라도 2060년 이렇게 가면 100조 원 이상 정도 세금에서 나가야 돼요. 그 다음 국민연금만 하더라도 2066년 되면 뭐 아까 여러 가지 말씀하셨지만 뭐 어쨌든 막 이렇게 그냥 낮은 수준이지만 그냥 놔둬도 2060년 되면 전기기금 고갈돼가지고 그때는 보험료가 갑자기 23%, 22% 올라가요. 지금 9%인데 만약 계획을 안 하면 저걸 개선하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또 정부 아까 말씀하신 우리 의원님 말씀하실 때 정부 보조금 또 들어가야 되니까요. 거기다 지금 사실은 이제 연금도 연금이지만 더 큰 문제가 어렵입니다. 이제 고령이 뭐 인구의 한 40%가 노인 어르신이 되니까 사실은 아픈 건 다 노인 어르신들이 다 아프시거든요. 젊은 사람들은 대부분 병원 거의 1년에 한 번도 안 가시는 분도 있지만 어르신들은 뭐 병원을 갔다가 뭐 그냥 수시로 가셔야 됩니다. 그 어렵기가 엄청나게 늘어나요. 거기 제가 해보니까 GDP 한 뭐 10%를 그때 어렵게 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상당 부분 다 국민 부담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에 공무원 연금 뭐 적자 보존하는 거 이것도 이 만이라면 이건 뭐 우리가가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지금 이 다른 급여 복지 지출이 늘어나는 걸 생각하면은 그 우선순위를 생각할 때가 된다. 그러면 뭘부터 깎아야 되느냐. 사실은 좀 생각하면 예를 들면 뭐 기초연금 20만 원씩 주고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깎습니까? 국민연금 아까 그때 깎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걸 더 이상 어떻게 깎아요? 어려움이 아픈데 치료해줘야지 그걸 어떻게 깎습니까? 그러니까 공무원님들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우시면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이렇게 발전할 때까지 공무원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해오셨잖아요. 그래서 조금은 이번에 좀 양보를 좀 해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아까 의원님 제가 혹시 그 얘기를 TV에 참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저대로 확인해보고 의원님 확인해보겠습니다. 제가 말할게요.
너무 공격적이셔서 제가 얘기를 듣고 있는 사람은 아주 불편해요. 저는 지금 의원님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지금 그 그러니까 숫자에 대한 얘기에서. 네, 정치인으로서 그냥 측면이라고 생각하시고 공무원은 보다 더한 거 들었어요. 자, 이거 하나 확인해 주세요, 나중에. 국민사, 군인연금등, 공적연금하고 기초노령연금, 개인연금 모두 다 합한 금액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통계청에한테 뭐라고 보세요? 저한테 뭐라고 보세요? 아니, 7월에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건 2024년 7월 25일 날 기초연금이 들어왔잖아요. 그 전 데이터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맞는다. 이거 통계청에서 이렇게 됐다니까. 그러니까 통계청이 있잖아요. 작년에 재작년 기준으로. 자, 알겠고, 이거는 대표적인 얘기가 아니라는 거 아시죠? 네. 이건 너무 이쪽 토론할 것도 많은데 지금 이런 얘기로 들어가. 적자 부전 얘기만 할게요. 자, 뭐냐면, 참 정부가, 이런 얘기 나올 때마다 제가 딱한 게 뭐냐면, 정부가 늘 분배 문제나 지출 문제 얘기할 때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파이를 키우자. 생산이 앞서야, 뭐 국가 소득 전체가 앞서야, 기업이 살아야 뭐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항상 해왔어요. 근데 유독 이상하게 연금 문제 얘기하면 얘기가 쏙 빠져버려요. 지금 기본적으로 모든 연금은 세금에서 나옵니다. 모든 공적 재능이 다 마찬가지죠. 그 중간에 보면 기금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따져보자면, 첫째 적자 부족 문제라 얘기할 때 연금 지출은 맨 마지막 중단부예요. 이거 적자 문제를 얘기하면 중단부 줄이라는 얘기는 가장 원시적인 방법이고 최고의 방법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셈이 제대로 물이 나오고 있는지 안 나오고 있는지 원천을 먼저 생각을 하고 중단부에서 따져야 되는데, 이 부분을 전혀 얘기 안 하고 앞만 끝에 나가는 거 바가지 그 크기만 줄이고 이렇게 해봐야 이거 문제 해결 안 돼요. 나중에 또 얘기 나옵니다. 이 얘기. 그래서 그리고 아까 그 개혁을 얘기했는데, 솔직히 말해서 제가 보니까 공무원연금 하나만 놓고 봐도 역사 50년이 넘었는데 그동안 한저런 개편까지 다 합치면 한 30여 차례였더라고요. 30차례. 근데 공통적인 건 뭐냐면 그때마다 거의 똑같은 문제였어요. 매번 적자다. 그러니까 줄이자, 기간을 늘리자, 받는 시기를 늘리자, 이게 왔어요. 이쯤 됐으면은 지금쯤은 한번 이게 근본원인은 아닌 것 같다. 근본원이 다른 데 있다라는 시각을 돌릴 필요가 있지 않냐는 것이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제가 연금 전문가는 아닙니다. 경제학은 좀 했습니다만. 근데 국가재정의 원인부터 먼저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국가재정은 기본적으로 수입이 있고, 운영관리가 있고, 투자 지출이 이렇게 세 개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 중에서도 가장 근원을 따져가자면 수입에 맞는가 이거예요. 지금 이부동성을 하는 얘기가 뭐냐면 세수 자체가 지금 문제라는 얘기 많이 합니다. 지금 제가 얘기 또 하면 또 잘못됐다고 우리 의원님 지적하실까 봐 검사도 말을 못하겠는데, 지금 역시 마찬가지로 오늘자입니다. 2000년에서 2013년 보면은 지금 대기업이 1000개 대기업 법인세 감면액이 25만 개 중소기업에 2배가 넘어요. 이게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나온 게 지금 수십조, 38조 원입니다. 지금 늘 얘기했던 옛날에 IMF 때 기금 갖다 뺐은 거 이런 얘기를 하도 많이 얘기해서 제가 굳이 얘기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린 게 뭐냐면 국가 재정의 원천을 갖다가 개선할 생각을 안 하고, 그중에서 특히 세수의 어떤 정당성 문제, 적정성 문제를 생각을 안 하고, 이거 아무리 떠들어봐야 나중에 똑같은 얘기 또 나오게 돼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중간에 하나 꼭 짚을 게 뭐냐면, 세수에서 바로 원리적으로는 세수에서 바로 연금이 집행되는 건 맞는데 중간에 기금이 있어요. 이 기금은 세금하고 임금에서 충당이라도 만들고, 그리고 기금의 원금 이꼬로 연금, 세상에 이런 연금 아무것도 없어요. 똑같을 거예요. 이건 유치금이고 공탁금이지 이게 무슨 연금이에요. 연금은 아무래도 원기금보다 높을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한 겁니다. 이건 저는 어디 봐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다르냐면 지금까지 한 번도 거론되지 않았거나 본질적으로 파헤치지 않은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공적 재정 문제는 너무 범위가 커서 그렇다 치고, 이 기금운용이 적절했느냐, 이 부분은 지금 공무원연금공단 이 자체에 대한 어떤 뭐라고 할까요? 본질적인 분석이라고 할까요? 이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도 먼저 짓는 것이 선행돼야 되지 않겠냐 하는 거고, 그리고 이 과정에 당사자가 오늘 참여되는 건 맞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먼저 따져보면서 그 다음에 적자 보존 문제도 다시 얘기를 해봐야지, 이거를 따지지 않고 그냥 맨날 그 중간부에 있는 것만 얘기하면 계속 바가지 죽이지 않습니까? 결국 깨버릴 수밖에 없다는 이런 점을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숫자는 제가 이제 언론에 나온 숫자들을 항상 보면 위안 숫자를 이렇게 가공을 좀 많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언론의 성격에 따라서. 그래서 저는 사실은 실제로 통계청이나 그런 시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느 시점에서 보나, 그다음에 기재부에서 만든 좀 더 공신력 있는 자료들을 늘 활용하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요. 지금 전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에서 이제 제가 동의하는 몇 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어떤 전반적인 세수가 좀 문제가 좀 있어서 이 세수에 대해서 고민이 최경환 부총팀도 굉장히 많고 뭐 지방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방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뭐 자동차세, 주민세 현실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새 정부라고 하기도 좀 그러네요. 박근혜 정부 시간이 지나서 세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법인세율을 이명박 정부 때 인하했죠. 사실 법인세율을 인하하면서 그것이 부자 감세의 무슨 그 어떤 원천인 것처럼 많이 돼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정부 당시 일했던 사람이 아니니까 그것에 대해서 왈왈하고 싶지는 않고, 박근혜 정부 들어서 사실은 법인세율을 올리진 않았지만 비과세 감면을 많이 축소를 했어요. 그리고 계속 축소해 가고 있기 때문에 기재부한테 제가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가 뭐 필요하면 나중에 얼마든지 공개도 해드릴 수 있는 자료인데 이미 그 3% 포인트는 다 회복을 했으니까 사실은 회복을 했고 2013년 세법 개정 하나만으로도 2.5% 정도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실효세 부담이죠. 그러니까 명목세하고 실효세는 다르니까. 그러고 그때 그것이 중소기업하고 대기업한테 누구한테 더 세 부담이 많은지 분석한 것도 보면 이제 그 분면이나 이렇게 없어진 부분이 대기업이 많기 때문에 중소기업도 물론 부담을 가지려고 하셨지만 대기업에서 세 부담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부자들한테 내는 세금이라고 얘기하는 두 가지가 소득세하고 그다음에 이제 법인세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사실 법인세는 이제 뭐 개인은 아니니까 부자라고 얘기하기 좀 어렵지만 법인세는 이명박 정부 때 내렸던 세율만큼은 사실은 원상복귀를 다 하고 있고 사실 감면이나 비과세를 없애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 해당되는 집단의 그 이해관계가 굉장히 커서 어렵지만 현 정부 들어서 그것은 지난 정부하고는 비교할 수 없게 굉장히 조이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법인세는 상당히 실제로는 올라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다음에 소득세는 부자 1%한테 거더라 하시지만 대한민국의 현재 가장 소득이 높은 1%가 내신 세금이 48%입니다. 소득세. 이거는 대한민국의 전반적인 어떤 그 시스템을 봤을 때 절대 낮은 게 아닙니다. 왜 스웨덴처럼 못하냐 뭐 이런 얘기를 하긴 좀 어렵잖아요. 대한민국에서.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더 여력을 갖긴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왜냐하면 감면을, 그러니까 소득세를 안 내시는 분들이 저는 이제 조세원 같은 일을 해서 소득세 분석을 좀 많이 했었는데 안 내시는 분이 한 40% 정도 되세요. 그러니까 세금을 국민의 10명 중에 4분은 소득세를 안 내신단 말이죠. 나머지 6분이 내셔서 국가경제를 집행하는데 그 중에 1% 우리가 생각하는 억대 연봉자가 내는 세금이 48%면 저는 그것은 상당히 어떤 무진적인 구조는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담배값을 올린다는 얘기를 했을 때 이거를 뭐 증세라고까지 막 국민들이 좀 불편해하시는 그런 거가 있어요. 사실 이제 왜냐하면 국세를 거기에 좀 도입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면은 있지만 일단은 담배는 다른 국제적으로 굉장히 가격이 높아지고 있어요. 흡연 문제가 그 폐암의 90%가 그 옆에 나오고요. 대한민국 국민이 폐암이 굉장히 많으시기 때문에 건보료 재정을 생각해서도 사실은 담배는 좀 끊으시면 좋습니다. 저는 또 제가 그 흡연자가 이제 국회는 좀 많아요. 되게 거기 힘든 데여가지고 그래서 담배 좀 많이 끊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서 근데 그런 부분에 이제 세수도 좀 연결이 돼서 어떻게 세수를 좀 증대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분명히 있고 그 다음에 세수를 그냥 끄집어내는 것도 있지만 결국 경기가 굉장히 좋아지면 세수가 거치는 거예요. 법인이 굉장히 돈을 잘 벌고 영업이익을 뭐 극대화해서 내고 이렇게 되면 세수가 들어오는 거고 없을 때 막 쥐어짜는 그런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뭐 어떤 경제가 돌아가게 하고 민생계를 살리겠다는 게 최경환 팀의 아이디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세수가 많아지면 좋죠. 그러면 저희가 오늘 얘기하는 그 브랜드가 1, 2년만 세수가 좋은 게 아니고 이게 굉장히 좋아질 수 있다 그러면 훨씬 더 룸이 생기는 거예요. 모두에게. 저는 그거는 이제 동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금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요. 기금 운용 적자가 굉장히 많았다는 얘기를 공무원분들이 많이 하세요. 정부 잘못이 많다. 찾아봤어요. 그래서 이제 뭐 안행부를 통해서 이제 인정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이런 거예요. 퇴직수당 사망조회금 전액 사용자 부담분에 대해서 공무원 연기금을 사용했다. 그게 당시 1조 4,400억 정도 썼더라고요. 13년 현과하니까 9조쯤 돼요. 그 다음에 공공기관의 소급 부담금을 미납했다. 그게 그 당시 5,800억 좀 됐는데 이게 한 30년 그렇게 안 했거든요. 지금 보니까 5조가 넘어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은 연기금을 정부가 좀 잘못 쓴 것도 있어요. 저는 그 책임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책임을 아무리 많이 잡아도 노조가 얘기하는 것도 20조 정도예요. 효과가. 20조 넣어서 이 문제가 영원히 해결되는 거라면 누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계속 반복되는 롤레잉이 있기 때문에 20조 넣어봤자 내년에 3.2조, 그 다음에 5조인데 10년도 못 버텨요. 10년 동안 53조가 지금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5년을 버티는 거예요. 그럼 5년 버티고 좋아. 정부 잘못이 정부니까 이번에는 5년 이동만 넣자. 5년 전부터 근무를 해야 되는데 앞으로 적금을 근무해요. 아니 근데 아니면 본인이 그게 싫으시면 국민연금 형태로 그러니까 선택을 할수 있어요. 예, 이제 공적연금 들기 싫으면 이제 국민연금 사적연금 들어가는. 아니, 그게 아니고 좀 얘기를 다 듣고 좀 국민이 세기 신경. 아니 제가 지금 얘기할 차례니까요. 제가 네. 얘기 끝나면. 아니 그러니까 틀리게 얘기를 하시니까 말씀드려요. 이따 틀리고 이따 좀. 네네 알겠습니다. 참 대한민국이 이게 그 죄송합니다. 제가 뭐 하나 저기 그러면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이 될지 모르겠는데 아까 말씀하신 거 이거 사실 나왔던 얘기잖아요. 나왔던 얘기인데 뭐 의원님 말씀하신 거는 정부안이 거의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는 게 아니겠죠. 이게 개인인 것 같은데. 정부 아니에요? 네, 아니 여당 아니니까 네. 여당 또 특이안이 이제 어느 정도 구체화되어 있는데 거기서 이거 하나만 좀 말씀 꼭 드리시는 게 신입자 개혁 신입자들한테 적용하는 시기잖아요. 이게. 근데 이제 우선 뭐 원론적으로 미래 세대 연금을 뭐 말하자면 축소하는 거잖아요. 또뭐 명백히 사실 아닙니까? 예, 그리고 미래 세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그 혜택 축소하는 것까지 좀 확인이 됐는데 지금 말씀하신 또 연금 이거로 뭐 연금 플러스 이자 뭐 이렇게 되고 원금 플러스 이자 되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렇게 된다면 제가 하나 궁금한 게 뭐냐면 만약 그럼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은 공무원연금제에 대할 것은 없는 거예요. 그동안 받아왔던 그 연금 플러스 퇴직금 플러스 그 보수 그 수당 보완 보수 자원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이분들은 연금에 그럼 퇴직금 어떻게 할 건가? 그 다음에 그 각종 인사정책에 따른 불이익을 받는 보수 수당 어떻게 할 건지, 뭐 노동하고 보장할 건지, 예 이런 부분들을 만약에 정부가 같이 내놓지 않는다면 지금 아까 계속 오해하는 것처럼 이건 결국은 사적연금을 해결하라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받아들인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퇴직금을 민간 수준에 뭐 입박하게 하든 뭐 분산치를 하든 합리적으로 납득할 만큼 하도록 지금 퇴직금 같은 경우 분이 명백하게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보수수당 마찬가지로 분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인사정책에 따른 노동상권 보장까지 뭐 파업권까지는 모르겠는데 무슨 그에 준할 만큼 이 분이 있어야 된다. 이거 전제하지 않고만 해본다면 그럼 이건 뭐 시기자 니들 다 이 선배들 잘못했으니까 다 감수해라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 질문을 하려고 했던 걸 공무원 연금만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데 공무원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도 상당히 있지 않느냐. 예. 근데 그런 부분까지 이번에 같이 봐서 손을 봐줘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다음 질문으로 이거를 던지려고 했는데 저는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예. 말씀해 주시죠. 그럼 조직 내 갈등의 부분이 생깁니다. 당연히 지금 신규로 후배 입직자 기존에 있는 공무원들은 그 갈등의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발생되냐면 이 공무원 조직이 굉장히 큰 조직입니다. 100만 조직인데 그 조직이 움직이는 데는 진짜 화합하고 협력해야 되는 부분인데 거기서 오는 갈등, 조직 내 갈등이 사기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국민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이 조직이 사기가 떨어진 조직이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한테 가는 거고 지금 국민연금을 포기하고 제가 들었을 때는 국민연금이 아니 공무원연금이 아니에요. 이제는 연금이라는 얘기를 써서도 안 될 정도의 지금 그 개혁을 한다는 얘기인데 시장 이자율 정도로 지급하겠다? 그러면 공무원들이 그래요. 지금 들어와서 근무를 하면서 처음에 자기가 공무원 입직 당시 선서했던 게 저는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고 선서를 할 때 국가가 입직 당시에 너한테는 어느 정도의 연금을 주고 어느 정도의 임금을 주겠다고 계약을 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물론 임금이 많지 않으니까 노후에 대한 대책을 새로운 지급하는 게 사실입니다. 먹고 사는 거 같은데 그걸 적금 들어도 노후 대책을 하는 공무원들이 거의 없어요. 이 겸직도 못하죠. 노동상권도 보장해야 되고 명예활동 못하죠. 아무것도 못하고 정말 국가와 국민에게 충성하고 헌신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왔는데 그게 무너진다라고 하면 이 사람들이 노후를 국가가 책임을 관계하는 게 아닌가 심히 이자 염려도 있고
이걸 이 관점에서 볼 게 아니라 정말 대한민국 정부가 OECD 국가의 평균 정도의 부담률을 했을 때 그때 그 상황에 놓고 적자 얘기를 하자는 거예요. 그게 해법이지. 아니 들어오는 게 좋은데 그걸 가지고 우리는 맨날 얘기하면 뭐합니까? 이거 해법 없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연금 폐지해야 돼요. 아까 그래서 제가 소재에 우리 공무원 현직에 있는 분들이 공무원 근로기준법을 적용한다라고 하면 연금 이거 지급하자는 얘기 안 합니다. 우리 지금 퇴직금도 그냥 그대로 주고 임금도 기준을 어디다 뒀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뭐 100인 이상 기업체에다 뒀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그 임금의 한 77%, 일반직 공무원들은 한 73% 정도 됩니다. 그 정도의 임금. 근데 이것도 좀 비교하는 그 표본 자체도 있어요. 이 구청이나 네, 어떤 부분 90%로 나오는 게, 13%로 나오는 게 완전히 다른데. 뭐 어디다가 기준을 대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저 시골 군청만 가도 300명 끝납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백인 기업체가 비교한다고 안 맞는 거고 그 정도의 임금 수준을 올려주고 퇴직금 주고 한다라고 하면 연금에 집착을 부른 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정부는 지금 나온 안들을 보면 이제는 공무원 연금을 포기하려고 하는구나라는 걸로 좀 들리고 있습니다. 참 우려스럽습니다. 근데 이번에 김 교수님 안에도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좀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개선 부분도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구하셨죠? 네. 그래서 뭐 사실은 이제 그 부분을 한번 얘기를. 예, 뭐 사실은 별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재생 안정화 관점에서 주로 봤기 때문에 네. 뭐 공무원이 뭐 어떻게 노소득이나 지금 그 걱정을 안 하고 그냥 쓰려고 그래서 사실은 더 주급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저는 이제 인사 이런 이야기 뭔가 인사 행정적 차원에서 공무원에게 플러스 고려해야 될 요인에 대해서 별도로 검토할 입장이 있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 실제로는 이렇게 갔을 때 공무원의 노소득 보장이 현재보다는 나빠질 것은 명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유지할 것이라는 검토는 충분히 하고 있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이번에 이제 그 공무원연금 개혁함으로써 이 메리트가 있겠느냐 하는데 사실은 이제 연금 부분을 많이 줄어들어요. 연금 부분 많이 줄어드는데 이번에 퇴직금 부분을 정상화시키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민간의 퇴직금은 퇴직연금제도 이 1년 근무보다 1개월 지나는데 이게 별 도움이 안 돼요. 왜 도움이 안 되는가 하면 계속 이직을 하세요. 이직을 계속 하시니까 이게 사실은 이게 중요한 것은 정년까지 근무해야 퇴직연금이 영주무시를 하는 거지 정년까지 근무 못하고 계속 중간에 다니시면 이거는 연금이 아닙니다. 이거 퇴직금이지 그냥. 그런데 공무원은 다행히 다른 직에 비해서 장기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물론 힘드시게 고생하시면서 근무하는 하시지만 그래도 장기적으로 건축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잖아요. 이 정말로 이 민간 시장에서는 민간 근로자한테는 퇴직금 제도, 퇴직연금 제도가 제공시 못하고 지금 연금 수급하는 사람이 2%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지만 이게 공무원에 오면은 이건 제공시를 하죠. 이게 이제 공무원에게 적용되면 왜냐하면 장기 근속을 발행하니까 이 퇴직연금은 장기 근속이 되면은 그때 돼야 이게 제 효과를 보는데 우리나라 직역 중에서 이 효과를 볼 수 있는 데가 공무원, 공기업 이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100% 동의합니다. 예, 그래서 이건 빼주세요. 예, 저희도 중간에 퇴직금을 정산시켜가지고 중간에 퇴직금 많이 이직을 안 했을 거고 많이 이 국민연금 플러스 퇴직연금 하면은 소득 배치에 몇 발이 다 해소리고요. 실제로는 지금 연금 수급할 수 연금 수급으로 이게 일반 근로자 입장에서는 퇴직연금이 노후소득 보장 효과를 가지려면 연금을 받아야 되는데 연금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요. 평균근속기간은 5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첫 번째 의미가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거는 그 개정을 했을 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퇴직금 중요했을 때 퇴직금 중요한다. 그러니까 퇴직금 퇴직금으로 제대로 한다면 개정을 했을 때. 예. 그 다음에 이제 일반 근로자 같은 경우는 보통은 이제 임금이 이미 상당 부분은 연봉제로 나가 있고
또 대부분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뭐 입직할 때 임금이나 퇴직할 때 임금이 비슷합니다. 보통 그렇게 이제 뭐 이 금융기관 뭐 일부 공기업만 좀 다른 부분이 있지만 그건 이제 잘 지금 되어받는 정책이고 보통 국민들은 이 그 호봉이라는 개념이 IMF를 계기로 다 없어졌어요. 아무 중앙정부도 없어졌어요. 네. 다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공무원은 그래도 이게 살아있는 거예요. 왜 이게 초봉은 너무 박봉이고 이거 진짜 이거 가지고 살 수 없을 정도로 행편없이 박봉인 거 저도 인정하거든요. 그렇지만 그래도 계속 근무하시면서 임금이 조금씩 올라가십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공무원 연금은 2009년대 법 바뀌면서 과거에는 최종 3년간 기준으로 연금을 산정했기 때문에 최종 임금이 중요했는데 이제는 2009년 법 개정을 하면서 정가입 기간 평균도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박봉하고 지금의 높은 부분을 평균해서 연금을 산정하니까 이 연금액이 이제 삭감 효과가 사실 나타난 건 2009년 같은 거. 많이 줄었죠. 많이 줄었죠. 그래서 그러니까 눈에는 안 보이지만 자기도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퇴직금은 여전히 법에 따라서 최종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 공적연금 부분에서 이제 정가입 기간 평균하는 그런 부분에서 손해를 볼 수 있는 부분을 퇴직금으로 정상화시킴을 해가지고 이 퇴직금에서 상당히 보완할 수 있는 그 계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그냥 공무원 연금이 그냥 삭감됐다고 해서 불안해질 필요가 없다. 특히 이제 이 민간 같은 경우는 금융기관이 맡겨놔도 불안하잖아요. 이건 뭐 사실 금융기관 믿을 수 있지만 계속 이 재정 건전성이나 이런 문제 계속 제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이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공무원 연금, 퇴직연금은 민간에 맡길 수가 없습니다. 사전 적립을 못하기 때문에 돈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국가에서 책임지고 관리해주고 퇴직 시점에 금액으로 연금을 주니까 이렇게 확실하게 또 하나 연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퇴직연금이 재부실할 수 있는 데는 우리 공기업조차도 사실은 금융기관에 맡기잖아요. 그렇지만 이거는 정부가 알아서 책임지고 최종의 임금을 기준으로 임금을 주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한 노후소득 수준이 되는 겁니다. 그걸 감안하고 예를 들면 비록 공무원 임금은 좀 아끼지만 퇴직금을 정상화시키면 민간 근로자 입장에서 봤을 때 퇴직금은 안 되지만 똑같은 금액 그 조건이 다르다는 게 아니다. 결과적으로 건속을 가능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그 근본적 조건에 따라서 퇴직연금이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 공직 그런 점에서 저는 조금은 너무 걱정하지 않으실 부분이 좋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디에다가 이렇게 비교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이게 거예요. 비교보다도 자기 걱정되는 게 있는데 퇴직금에다가 또 쌓아놓게 되죠. 네. 걱정되는 게 뭐냐면 지금 우선 교수님의 일단 개인적인 견해라고 일단 이해하겠습니다. 그 얘기는 나왔지만은 실제로 어떻게 한다는 얘기는 없고